네,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만 해도 440만 명에게 17조 원에 이르는 큰 자금을 전 국민 노후 생계 보장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자, 이 의원이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사업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행께서 공단의 업무 보고에서도 정확한 연금 지급과 촘촘한 수급자의 사후 관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급 결정하고 검증 체제를 강화하고 연금 지급 정확도를 99.98%로 한다. 이렇게 네. 보고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요, 제가 이 신뢰할 수 없는 국정감사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반환금 일시금 이자율에 대한 시행령 개정 사항이 있었죠. 네. 예.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일부 누락된 사례였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고요. 네. 이로 인해서 1,511명에게 평균 1만 원씩 총 1,538만 원이 더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맞죠? 네.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전산 프로그램 할 때 기준하고 차이가 나게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잘못된 발생됐습니다. 거였죠? 네. 자, 화면 보시면 대상자가 1,511명, 1,538만 원 더 지급. 전산 개발 과정의 검증을 좀 더 완벽하게 했더라면 네,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드릴 말씀이 예,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약간의 처리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던 전황이 좀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전산 오류 이런 인지, 과다 지급액 미완수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 2017년 6월 20일 등등의 이제 내용으로 가는데요. 9월 문제가 발생된 이후의 처리 경과를 살펴보면 공단의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마이크를.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까? 네. 이게 보고 안 된 거예요? 우리? 이혼이 직무대행님? 이 보고가 왜 안 됐어요? 해당 과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무슨 연금 소리예요? 지금 네. 양쪽 상급 부서와 지금 현재 부서의 의견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게 네? 실무자한테까지 보고됐다고. 네, 아마 지금 제가 연금 인제 보고된 거예요? 아닙니다. 네, 뭐가 이미 아니에요? 보고를 했고요. 네. 보고한 보고 거에 모르면 대해서 되잖아요. 공문으로 지시를 받아서 이게 서로 했기 모른다는 게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공문하고는 제출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질의하겠어요. 지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네. 상급자는 모르고 있어요.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아주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미환수 결정을 복지부 장관 재량으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은 후 복지부에 지난 6월 승인까지 받았어요. 이자의 과다 지급 사실에 대한 부분을 7월 돼서야 우리 직무대행께서 네. 받으셨죠. 네, 7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직무대행이 이제 9월에 벌어진 사건을 7월 돼서야 보고받았다. 참 이거 도덕적인 해이라고 여실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회수 결정 관련하여 1,500만 원이란 돈이 전체 국민연금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다. 이런 게 연금공단의 주장입니다. 이런 과다 이자를 지급받은 국민들에게 연락을 만약에 했을 경우 연금공단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될 것이기 때문에 환수로 인한 손익이 낮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관련 담당자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적절치 않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임을 지는 집단으로서 이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연금기획팀과 지급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사건을 방치하던 사이에 이를 보다 못한 내부 직원의 애국적인 직원으로 이렇게 발표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세상 바깥으로. 감사 결과에서 엄중 경고는 3명에 주의 처분은 10명이었습니다. 경고는 견책 수준보다도 아주 낮은 내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솜방망이 시기의 처분에 대해서 비난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연금공단 내에서 갑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적폐가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실수가 아닌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유사한 문제들이 또 없는지 또 우선적으로 공단 내 감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안일한 대처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 나오신 우리 저기 나와 계시죠? 연금정책국장. 예, 연금정책국장님. 마이크. 이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고작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라서 이렇게 헐하게 대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순재 의원님, 아마 저희 생각에 전결권 때문에 그냥 과장전결로 해서 보내서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이 일은 잘못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소소하고 작고 이런 거는 과장 전결이고 그 외에 상급자는 국정감사에 지금 참고로 나와 있는 분은 모르셔도 된다는 그런 아니요, 발언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예. 지금 연결된 게 저희가 보고 드린 거하고 안 맞는 건 그러지 않은가 하고 이 일은 잘못된 일이고 사실은 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안 보이네요, 지금. 네. 예, 국장님은 이런 거를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파악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의 권위가 얼마나 복지부에서 높은 직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그 오해적인 요소와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감이죠? 예? 네. 확인해서 보고 오늘 안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언급한 문제들이 약간 은폐 의혹과 등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원희 직무대행께서는 네. 이러한 그 사항들에 대한 어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네, 네.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의원님 사실은 제보자가 무기명으로 들어왔는데도 감사 요청한 건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 일에 대해서 엄정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후도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500만 원이니까 이게 적은 액수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체 내부를 잘 조이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에 임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되고 자료되는 제도들도 굉장히 귀중한 네, 네, 네. 편하게 보지 마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김순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주인공격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타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사장 대행께서 각오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본부가 먼저 이사 오는 2년 전에도 그랬고,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전북 지역에 모임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지역의 지역 발전과 또한 이전에 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해서 상생 발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만 이제 저희들 업무 성격상 단시간 내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립, 이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네. 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재벌과 국정농단 세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씻기 어려운 과오입니다. 또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물산 합병 찬성건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은 많게는 5천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을 축낸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계 임직원들은 이 손해를 보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재판만으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해만큼의 이익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배임이죠.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수사 재판을 통해서도 진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실은,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문영표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삼성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장관은 그 뜻을 받아서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압력을 넣고, 또 홍완선 본부장은 관계 직원에게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해야 하는 등으로 합병 찬성을 유도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사실을 모두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여러 넘어야 할 장애들이 있지요.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그 국민연금의 손해액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심 판결에 특정이 잘 안 돼 있고 또 특정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또 문영표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반대 증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홍완선 본부장이 심각한 범죄 행위까지 저질러 가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도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왜곡시켰음이 분명한 이상 어떤 경로로든 이재용 부회장 측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상식이고 경험 법칙이고 사실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단의 관계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서 손해배상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아마 다음 이사장이 선정되면 그분은 직을 걸고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복지국감에서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공단의 준법지원실 법무지원팀이 만든 9월 1일자 이 문건을 보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소재기 가능성 보고인데요. 여기는 우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의 행위와 위법 행위와 공단의 손해관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인데 매우 상식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홍완선 본부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무리한 범죄 행위를 했을까요? 이 점에 관해서 그 원류가 원천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수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대체로 지금 드러난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안 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논리를 검토하고 자료를 모으고 입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사장 대행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 법률적인 내용은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그 말씀 주신 내용을 받겠습니다. 그 삼성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저희들이 매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공단 소속 변호사가 나가서 듣고 있습니다. 방청을 하면서 주시를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보신 법률 검토는 기금운용본부 안에 있는 준법감시실에 있는 법무지원팀의 변호사분이 4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검토한 거고 또 저희 지금 본부 안에 법무지원부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변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부 안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각도로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 형사재판이 이제 최종 판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상응하는 검토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읽으실 때 그 한 가지 내부 법률 검토한 거에 그 장관님께도 질의를 하셨는데 뭔가 우리가 소송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이 검토한 변호사가 온 지 지금 1개월 정도 된 분이고 네, 그래서 무슨 바이어스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결과를 잘 주목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체 내부를 잘 조이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에 임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되고 자료되는 제도들도 굉장히 귀중한 네. 허락해 보지 마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김순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주인공격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타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사장 대행께서 각오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그 본부가 먼저 이사 오는 2년 전에도 그랬고,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전북 지역에 모임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지역의 지역 발전과 또한 이전에 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해서 상생 발전에 대한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만 이제 저희들 업무 성격상 단시간 내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립, 이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만 해도 440만 명에게 17조 원에 이르는 큰 자금을 전 국민 노후 그 생계 보장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자, 이 의원이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급여를 정확하게 그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사업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행께서 공단의 업무 보고에서도 정확한 연금 지급과 촘촘한 수급자의 사후 관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급 결정하고 검증 체제를 강화하고 연금 지급 정확도를 99.98%로 한다. 이렇게 네. 보고하셨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이 신뢰할 수 없는 그 국정감사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반환금 일시금 이자율에 대한 시행령 개정 사항이 있었죠. 네. 예,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일부 누락된 사례였습니다. 네. 자료 화면 보시고요. 네. 이로 인해서 1,511명에게 평균 1만 원씩 총 1,538만 원이 더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맞죠? 네.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전산 프로그램 할 때 기준하고 차이가 나게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발생이 잘못된 됐습니다. 거였죠? 네. 자, 화면 보시면 대상자가 1,511명,
1,538만 원 더 지급. 전산 개발 과정의 검증을 좀 더 완벽하게 했더라면 네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드릴 말씀이 예,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약간의 처리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던 그 전황이 좀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전산 오류 이런 인지, 과다 지급액 미완수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 2017년 6월 20일 등등의 이제 내용으로 가는데요. 9월 문제가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이 일은 잘못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소소하고 작고 이런 거는 과장 정결이고 그 외에 상급자는 국정감사에 지금 참고로 나와 있는 분은 모르셔도 된다는 그런 아니요, 발언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예. 지금 연결된 게 저희가 보고 드린 거하고 안 맞는 건 그러지 않은가 하고 이 일은 잘못된 일이고 사실은 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안 보이네요, 지금. 네. 예, 국장님은 이런 거를 과장 정결이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파악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의 권위가 얼마나 복지부에서 높은 직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그 오해적인 요소와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감이죠? 예? 네. 확인해서 보고 오늘 안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언급한 문제들이 약간 은폐 의혹과 등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원희 직무대행께서는 네. 이러한 그 사항들에 대한 어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네, 네.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의원님 사실은 제보자가 무기명으로 들어왔는데도 감사 요청한 건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 일에 대해서 엄정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호도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500만 원이니까 이게 적은 액수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된 이후의 처리 경과를 살펴보면 공단의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까? 네. 이게 보고 안 된 거예요? 우리? 이원희 직무대행님? 이 보고가 왜 안 됐어요? 해당 과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양쪽 그 상급 부서와 지금 현재 부서의 의견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게 네? 실무자한테까지 보고됐다고. 네, 아마 지금 제가 연금 인재 보고된 거예요? 아닙니다. 네. 뭐가 이미 아니에요? 보고를 했고요. 네. 보고한 거에 모르면 대해서 되잖아요. 공문으로 지시를 받아서 이게 서로 했기 모른다는 게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공문하고는 제출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질의하겠어요. 지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상급자는 모르고 있어요.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아주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미환수 결정을 복지부 장관 재량으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은 후 복지부에 지난 6월 승인까지 받았어요. 이자의 과다 지급 사실에 대한 부분을 그 7월 돼서야 우리 직무대행께서 받으셨죠? 네, 7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직무대행이 이제 9월에 벌어진 사건을 7월 돼서야 보고받았다. 참 이거 도덕적인 해이라고 여실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회수 결정 관련하여 1,500만 원이란 돈이 전체 국민연금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다. 이런 게 연금공단의 주장입니다. 이런 그 과다 이자를 지급받은 국민들에게 연락을 만약에 했을 경우 연금공단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될 것이기 때문에 환수로 인한 손익이 낮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관련 담당자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적절치 않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임을 지는 그 집단으로서 이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연금기획팀과 지급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사건을 방치하던 사이에 이를 보다 못한 내부 직원의 애국적인 직원으로 이렇게 발표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세상 바깥으로. 감사 결과에서 엄중 경고는 3명에 주의 처분은 10명이었습니다. 경고는 견책 수준보다도 아주 낮은 내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솜방망이 시기의 처분에 대해서 비난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연금공단 내에서 갑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적폐가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실수가 아닌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유사한 문제들이 또 없는지 또 우선적으로 공단 내 감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안일한 대처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 나오신 우리 저기 나와 계시죠? 연금정책국장. 예, 연금정책국장님. 마이크. 이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고작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라서 이렇게 헐하게 대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순재 예? 의원님, 아마 저희 생각에 전결권 때문에 그냥 과장전결로 해서 보내서